자, 반갑습니다, 여러분. 이제 딥러닝과 빅데이터의 4주차 CNN 실습을 한번 같이 해봅시다. 이 시간에도 CNN을 구현하는 과정은 똑같습니다. 인공지능 모델 구현하는 과정인데요. 일단 목적을 설정을 하고, 모델을 설정하고, 선정하고, 데이터 수집하고, 손실함수 결정해서 훈련하고 실행시키면 되는 거죠. 네, 자, 그럼 실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 여러분들은 언제나 이제 콜랩에서 네, 이거 주피터 노트북을 열어주시면 되고요. 음, 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하나씩 봅시다. 우리가 맨 처음 뭐 했었죠, 여러분? 우리가 맨 처음 뭘 했냐면, 네, 이제 외울 때도 됐죠. 임포트 라이브러리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이제 어떤 걸 임포트를 해줬었냐면은, 크게 우리가 세 가지를 임포트를 했는데, 여기서는 뭐, 네, torch 임포트 하고요. 그 다음에, 플롯립 임포트를 하는 걸로 해봅시다. 그래서 임포트 토치를 일단 파이토치를 임포트를 해주고 그다음 파이토치 토치 중에서도 뉴럴 네트워크를 우리가 임포트해서 쓸 겁니다. 뉴럴 네트워크 모델을. 그리고 데이터셋 사용하기 위해서 톨치 비전에서 제공하는 데이터셋을 쓸 거고요. 우리가 엠리스트 데이터셋을 쓸 거니까 이렇게 하면 우리가 편하게 쓸 수 있죠.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토치 비전에서 우리가 읽어드린 이 데이터셋을 적절하게 변형해서 읽어드리는, 그죠? 트랜스폼 임포트 할 거고요. 그리고 이제 이 데이터셋을 우리가 읽어드리기 위해서 토치, 미안합니다. 이걸 그럼 토치에서 utils에서 데이터로부터 데이터 로더 임포트 해줄 거고요. 그 다음에 토치 오토그레드에서 임포트 베리어블 할 겁니다. 이 베리어블로 변수를 선언을 하면 얘를 이제 추적하면서 우리가 미분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네, 최적화를 위해서 적정한 이제 옵티마이제이션을 해줄 거고요. 네, 이렇게 하면 우리가 이제 CNN을 구현하기에 필요한 어떤 그런 라이브러리들을 다 임포트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매트플롯립은 플롯립에서 파이플롯을 SPLT라고 해주고 그 다음에 미안합니다. 네, 플롯립을 인라인으로 쓰겠다라고 선언해주면 되는 거죠. 오케이. 자, 이렇게 하면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CNN을 구현하기 위해서 필요한 라이브러리들을 다 임포트를 한 겁니다. 네, 그 다음 단계로는 우리가 네, 하이퍼 파라미터 설정을 해봅시다. 네, 약간 미안합니다. 여기서 오토그래프가 아니라 오토그레드인데, 그죠? 네, 오케이 됐습니다. 하이퍼 파라미터 설정을 해봅시다. 여기서 세 가지를 할 겁니다. 배치 사이즈하고 그 다음에 러닝 레이트하고 그 다음에 에폭수 몇 번이나 훈련시킬 것인지 할 겁니다. 그래서 배치 사이즈는 여기서 16개씩 해볼까요? 그 다음에 러닝 레이트는 여기서 러닝 레이트 설정을 잘 해주셔야 되는데 일단 0.001로 해봅시다. 이걸 너무 작게 하면은 수렴이 느리고 너무 크게 하면 발산한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너무 에포크는 일단 200으로 설정을 해봅시다. 네, 여기까지는 이제 우리가 뭐 큰 문제 없이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가 그 인공지능 모델을 선정하는 거죠. 그래서 인공지능 모델은 여기서는 우리가 CNN 모델을 쓸 겁니다. 근데 이 CNN 모델은 르넷5하고 유사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이 르넷5가 하는 일은 영상을 입력으로 받아서 클래스를 출력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르넷5는 2단계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1단계에서는 이 CNN 구조를 이용을 해서 즉 컨볼루션 연산을 이용을 해서 영상으로부터 특징을 뽑아냅니다. 2단계에서는 이제 그 특징을 인식하는 거죠. 그래서 1단계는 이렇게 주어진 입력 영상이 있으면 이 입력 영상으로부터 3개의 컨볼루션 레이어와 마지막에 액티베이션 펑션도 밸류 함수를 이용합니다. 그리고 2개의 풀링 레이어를 이용을 해서 이렇게 최종적으로 7x7x 64라고 하는 특징을 뽑아냅니다. 그 다음에 2단계에서는 이 7x7x 64라고 하는 특징으로부터
이제 10개 프리딕티드 프로바빌리티를 뽑아내는데 그 중에서 가장 큰 인덱스를 가진 녀석을 우리가 이제 인덱스를 우리가 몇 번째 클래스다라고 우리가 이제 인식을 하는 거죠. 자, 이 구조를 한번 우리가 구현을 해봅시다. 여러분들이 실제로 CNN 구조를 생각을 할 때는 이와 같은 어떤 시각적인 형태로 표현하는 게 편하지만 이게 실제 구현될 때는 이제 컨버 함수를 이용해서 구현이 됩니다. 그래서 이 중간에 보여지는 녹색 박스들은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박스의 의미가 뭐냐면, 자, 주어진 영상은 28x 28짜리 영상이잖아요. 이 영상에 대해서 16개의 특징을 뽑아낸 겁니다. 그리고 그 16개의 특징으로부터 32개의 특징을 뽑아냅니다. 다시 말해서 16개의 특징은 뭐 너는 뭐 검은색이네, 너는 흰색이네, 너는 수평선이 있네, 너는 수직선이 있네, 너는 원이 있네, 뭐 약간 이런 특징을 뽑아내는 거죠. 그걸 32개를 뽑아낸 다음에, 자, 우리가 굳이 이런 특징들을 영상의 모든 픽셀에 대해서 알 필요는 없기 때문에 이걸 줄입니다. 이거 우리가 풀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풀링을 하고 또 특징을 더 뽑고 풀링을 하고 이렇게 해서 이 영상에 대해서 필요한 특징을 우리가 뽑아내는 겁니다. 이 과정에도 정답은 없습니다. 이렇게 해보니까 잘 나온다는 걸 우리가 경험적으로 알아서 이런 모델을 사용하는 거지 정답이 꼭 있다고는 말할 수가 없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실제로 우리가 한번 이 모델을 한번 구현을 해보죠. 자, 그래서 세 번째가 모델 정의입니다. 그래서 이 모델은 우리가 어떻게 정의할 거냐면은 일단 클래스로 정의할 거고요. 뭐 myCNN 이라고 이름을 붙일 겁니다. 당연히 nN으로부터 우리가 상속을 받아 가지고 만들 거고요. 그래서 일단 초기화 함수는 미안합니다. 네, 이 모델은 먼저 자신의 슈퍼 클래스에 있는 미안합니다. 콤마 셀프 init 함수를 일단 불러주고요. 자, 얘는 두 개의 레이어로 구성되어 있다고 했죠. 1단계는 CNN 레이어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2단계는 풀리 커넥티드 레이어죠. 이 풀리 커넥티드 레이어라고 해서 이걸 FC 레이어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전 시간에 봤던 MLP가 이런 풀리 커넥티드 레이어였죠. 네, 그래서 이 CNN 1단계 CNN 레이어는 우리가 셀프 뭐 CNN 레이어라고 이름을 붙여봅시다. 이 녀석은 뉴럴 네트워크에서 여러 개의 레이어들을 연결하는 시퀀셜을 이용해서 우리가 정의를 할 겁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뭐가 있었냐면, 자, 여러분, 맨 처음에 뭐가 있었냐면 이 컨볼루션하고 렐루가 있었죠. 네, 그래서 맨 처음에는 저 로봇이 아니고요. 네, 컨브 플러스 렐루가 있었고요. 렐루.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었죠? 또 뭐가 있었냐면 보세요. 또 컨버루션하고 렐루가 있었습니다. 또 컨브 플러스 렐루가 있었고요. 네. 그 다음에 뭐가 있었죠, 여러분? 그 다음에는 풀링이 있었네요. 그 다음에 풀링이 있었고, 그 다음에 네, 감사합니다. 네. 또 보면 또 컨버루션하고 렐루가 있고 그냥 풀링이 있었죠. 그래서 컨브 렐루가 있었고 그 다음에 또 풀링이 있었습니다. 네, 이런 과정을 거치는 게 CNN 레이어였죠. 자, 맨 처음에 할 때 이 컨볼루션은 어떤 컨볼루션을 썼었냐면은 한 개의 특징을 가진 하나의 값을 가진 레이어, 즉 얘는 하나의 특징을 가진 RGB 이게 흑백 영상이기 때문에 이게 숫자다 배경이다라는 걸 표시하는 하나의 특징밖에 없습니다. 거기서 우리가 16개의 특징을 뽑아내려고 했죠. 그래서 하나의 특징으로부터 16개의 특징을 뽑아낼 건데 5x5 필터를 사용할 겁니다. 이건 5x5 필터를 사용하겠다 는 뜻입니다. 근데 5x5 필터를 사용하면 이론 시간에 배웠겠지만 영상이 줄어듭니다. 영상을 줄어들지 하게 않기 위해서는 5x5 필터의 경우에는 패딩을 2를 유지해 줘야 됩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는 우리가 nn.conv2d 라고 하는 걸 쓰기로 했었죠. 그래서 하나의 특징이 들어가서 16개의 특징이 나오는데 5x5 필터를 쓸 거야.
그리고 그때 패딩은 2를 써줘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얘는 28 by 28이 들어가고 하나의 특징이 들어가면 28 by 28이 되고 16개의 특징이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이 16개의 특징은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이 주어진 영상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16개 다른 설명을 한번 해보세요. 수평선이 어디 있네, 수직선이 어디 있네, 45도로 내려가는 선이 어디 있네, 어디는 흰색이네, 어디는 뭐 검은색이네, 이런 식으로. 이걸 명확하게 정하지 않기 때문에 이 컨버전 레이어는 내부가 알려져 있지 않은 겁니다. 하지만 어느 특징이 어느 영상에 잘 적용될지도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명확한 특징을 쓰진 않습니다. 대신 16개 정도의 특징을 쓰면 이 정도 크기의 데이터에서는 정보를 충분히 뽑아내겠구나 라고 하는 거죠. 네. 그 다음은 렐루 함수를 쓰겠다고 했죠. 네, 이렇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럼 그 다음에 또 컨버전을 쓰기로 했는데 이때는 16개 특징이 들어가서 32개 특징이 된다고 했죠. 마찬가지로 5x5 필터를 쓸 겁니다. 그래서 패딩은 또 2를 쓰면 되겠죠. 네, 이때도 마찬가지로 nn.conv2d라고 하고 16개가 들어가고 32개가 나오게 될 텐데 5x5를 쓸 거야. 그래서 패딩은 2를 쓸 거야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영상의 크기는 안 바뀌죠. 28x28에 16이 들어가서 28x28에 32가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또 우리가 그 렐로 하기로 했죠. 자, 여기서는 그리고 나서 영상의 크기를 반으로 줄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28x28 크기의 영상이 14x14 크기의 영상으로 줄일 겁니다. 어떻게 해서? 풀링을 쓸 건데 풀링은 에버리지 풀링이 있고 맥스 풀링이 있지만 우리는 맥스 풀링을 쓰기로 했죠. 그래서 맥스 풀 2D를 쓸 겁니다. 2x2라는 얘기는 이제 2x2 픽셀을 하나의 픽셀로 줄여주세요 라고 하는 거니까 영상의 크기가 반으로 줄어드는 거죠. 오케이, 좋습니다. 그 다음에 또 컨버전하고 렐루를 쓰기로 했는데 그래서 어떻게 쓰기로 했냐면 우리가 32개 특징이 32개 특징이 64개의 특징으로 뽑아낼 거고 또 5x5 필터를 쓸 거고 패딩은 2를 쓸 거다 라고 했죠. 그래서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nn.conv2d 32개의 특징이 64개의 특징이 되어주세요. 5x5 필터를 쓸 것이고요. 패딩은 2를 쓸 거예요 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렐루 쓸 거고요. 미안해요. 그리고 이제 또 한번 풀링 해줄 거예요. nn.max 풀 2d를 할 겁니다. 2, 이런 식으로. 네, 이렇게 하니까 이제 나오는 미안합니다. 네, 나오는 결과가 이제 14x14가 7x7이 됐죠. 좋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는 이 CNN 레이어의 결과로 입력은 한 장의 영상, 출력은 이제 7x7x 64개의 특징을 가진 어떤 특징 벡터, 피처 맵을 우리가 얻을 수가 있는 겁니다. 오케이, 그럼 그런 피처 맵을 받아서 CNN 레이어의 출력은 7x7 이게 영상의 해상도입니다. 특징 해상도입니다. 그리고 64개의 특징이 되는 거죠. 자, 풀리 커넥티드 레이어는 self.fc 레이어라고 우리가 이름을 붙여봅시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시퀀셜을 쓸 거고요. 네. 여기서는 우리가 어떻게 할 거냐면 얘를 받아서 그냥 이렇게 매핑을 시켜주면 됩니다. 그죠? 그래서 처음에는 100개의 특징을 가진 100개의 노드를 가진 중간 히든 레이어로 매핑을 시켜주고 최종적으로 10개의 노드를 가진 레이어로 매핑을 시켜주면 됩니다. 이 10개의 레이어가인 이유는 우리가 인식하고자 하는 게 0에서부터 9까지의 숫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이때는 각각 프리딕티드 프로바빌리티가 나오게 되겠죠. 그건 아닙니다. 이 값은 그건 아닙니다. 네, 어쨌거나 한번 해봅시다. 그래서 여기서는 nn. 풀리 커넥티드 레이어는 우리가 리니어로 썼었죠. 64 곱하기 7 곱하기 미안합니다. 7 곱하기 7인 녀석이 100으로 일단 대응이 될 테고 여기도 그리고 나서 렐루 가지고 액티베이션 펑션을 걸어주고 마지막으로 리니어
100에서 10을 해주면 되겠죠. 오케이. 이렇게 해주면 이제 우리가 그 CNN을 구축을 했습니다. 두 개의 레이어를 썼죠. CNN 레이어, 그 다음에 FC 레이어. 자, 그럼 이제 여기 이게 이제 우리가 그 이 CNN 레이어를 초기화하는 거였고요. 그 다음엔 우리가 CNN 레이어를 호출을 해야겠죠. 그래서 네, 여기서는 대부분 포워드라고 하는 함수를 많이 씁니다. x를 우리가 입력으로 받아요. 그래서 맨 처음에는 자기 자신의 CNN 레이어에 x를 넣어서 일단 미안합니다. 왜 이게 됐지? CNN 레이어의 x를 일단 넣어서 결과를 뽑습니다. 그 다음에 얘를 다시 레이어에 이렇게 해주고 나서 이렇게 해주면은 이제 결과가 끝나는 거죠. 근데 이 사이에서 여러분들이 한 가지 살짝 챙겨야 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여기서 나온 아웃은 디멘션이 어떻게 되냐면 7x 7x 64였습니다. 그죠? 다시 말해서 3D 텐서라는 뜻이죠. 그런데 여기서 받아들이는 그 FC 레이어의 인풋은 7 곱하기 64 곱하기 64 바이 1인 원디 텐서가 들어갑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여기서 실제로 이렇게 돼 있지만 얘가 이렇게 생겼지만 한 줄로 쭉 펴져서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이 리니어라고 하는 우리가 그 함수를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간 단계를 위해서 우리는 얘를 뷰라고 하는 함수를 써서 얘를 한 줄로 펴줄 겁니다. 그죠? 근데 실은 한 줄로 펴주는 게 그때 전에 우리는 리쉐입을 썼었죠. 근데 여기서는 문제는 데이터가 하나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배치 사이즈도 들어간다고 했죠. 그래서 배치 사이즈만큼 한 줄로 펴달라는 겁니다. 즉 이 말 뜻이 뭐냐면은 실제 이때의 아웃풋은 이 앞에 배치 사이즈가 곱해져 있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이 레이어에 들어가는 데이터는 이 모델에 들어가는 데이터는 하나하나가 들어가는 게 아니라 배치 사이즈의 만큼이 들어가기 때문에 걔를 동시에 처리해서 배치 사이즈의 곱하기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그 다음 연산에서는 이 아웃을 어떻게 바꿔주는 거냐면은 배치 사이즈 곱하기 7 곱하기 7 곱하기 64개, 그러니까 얘는 엄밀하게 따지면은 4차원 텐서인 셈인데 얘는 2D 텐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생긴 녀석들이 그 다음 단계로 들어간다는 겁니다. 이건 여러분들의 CNN 이 모델이 데이터를 한꺼번에 처리하는 게 아니고 하나씩 처리하는 게 아니고 배치 사이즈 단위로 처리한다라는 점에서 이렇게 한다는 걸 여러분들이 생각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오케이. 여기까지 하면 이제 여러분들이 CNN 모델을 다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뭘 했냐면은 데이터 로딩을 했었죠. 우리가 데이터 로딩은 그냥 전에 했던 코드 비슷하게 쓸 겁니다. 그래서 mlist 트레인 데이터셋은 데이터셋에 mlist를 가져오세요. 그래서 뭐 적당한 곳에 저장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트레인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얘를 변형하는 것은 트랜스폼스에서 텐서로 바꿔서 할 거고요. 그 다음에 특별히 뭐 바꿀 거 있나요? 바꿀 형태 있나요? 없고요. 그 다음에 다운로드 해야 돼요? 네, 이렇게 하는 거죠. 이게 소문자 T죠. 미안해요. 그 다음에 mlist 테스트는 dset의 mlist 여기도 마찬가지로 위에다 폴더에다가 저장을 해주시고요. 트레인 할 건가요? 테스트 셋이기 때문에 아니요, 트레인 안 할 거예요. 얘를 변환하는 것도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텐서로 일단 바꿔줄 거고요. 그 다음에 뭐 특별히 원하시는 트랜스포머 형태가 있나요? 아니요, 없어요.
다운로드 하실 거예요. 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돌리면은 네, 이렇게 열심히 다운로드를 합니다. 이거 찍어보 결과 잘 나왔는지 찍어보는 거 여러분들 전에 다 해봤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또 하진 않을 겁니다. 그냥 이건 전에 했던 실습을 참고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우리가 데이터 로더를 설정했었죠. 기억나죠? 데이터 로더 설정 왜 하는지, 데이터 로더가 뭐 하는 건지도 우리가 얘기했었죠. 네, 트레인 로더는 토치.utils.data 네, 로더를 써서 우리가 만들 거고요. 네, 얘는 일단 우리가 트레인할 엠리스트 트레인에 대해서 네, 뭐 배치 사이즈 곱하기 100개 정도 크기로 일단 우리가 슬라이싱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배치 사이즈는 우리가 전에 아까 정했던 배치 사이즈계만큼 잘라 가지고 할 거고요. 모델에 집어넣을 때 셔플링 하실 건가요? 네, 셔플링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그 프리프로세서, 현재 우리가 이걸 데이터 로딩하는 동안에 그 다음 데이터 자르는 프리프로세서는 몇 개나 쓸 건가요? 2개 쓸 거고요. 네, 그 다음에 그 다 자르고 나서 남는 우수리는 어떻게 하실 건가요? 버릴 건가요? 네, 뭐 그런 겁니다. 그 트레인 로더를 했으니까 이제 우리가 테스트 로더도 해야겠죠. 테스트 로더도 비슷합니다. 토치.utils.data.data 로더를 쓸 거고요. 여기서도 엠리스트 테스트, 아까 우리가 저 위에서 다운로드 받았죠. 그거 쓸 거고요. 배치 사이즈 우리가 전에 얘기한 것만큼 쓸 거고요. 네. 그 다음에 그 셔플 하실 건가요? 뭐 해도 상관없지만 여기서 그냥 우리가 테스트만 할 거니까 폴스 합시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프리프로세서는 몇 개 쓰실 건가요? 2개 쓸 거예요. 그 우수리는 어떻게 하실 건가요? 없애버릴 건가요? 네, 없애주세요. 그래서 이렇게 선언을 하면 여러분들이 이제 데이터 로더까지 설정을 한 겁니다. 전에 했던 거하고 비슷하게 흘러가는 거죠. 네, 중간에서 에러가 났네요. 너무 워커스인데 워크스라고 썼네요. 이렇게 말하면서 타이핑을 하다 보니까 조금씩 이제 삑사리가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넘버 워커스가 나는 분명히 넘버 워커스라고 쓴 것 같은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손이 넘버 워커스라고 썼나요? 그런 뜻은 아니지만 본의 아니게 조금씩 튕기는군요. 네, 됐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가 옵티마이저를 설정을 했었죠. 기억나시죠, 여러분? 실은 옵티마이저하고 로스 함수까지 같이 우리가 있었어요. 근데 먼저 그걸 하기 전에 먼저 우리가 쓸 수 있는 디바이스가 뭔지부터 확인을 해봅시다. 일단 쿠다를 쓰고 싶은데 if 미안합니다. 어베일러블 하냐 물어보고 어베일러블 하다면 쿠다를 쓰고 그렇지 않으면 그냥 CPU를 쓰는 걸로 이렇게 가져가는 거죠. 그리고 우리의 모델은 myCNN 아까 우리가 선언한 거 있죠. 얘를 이제 디바이스에 탑재를 합시다. 네, 로스 함수는 우리가 뭘 쓸 거냐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분류 문제죠. 분류 문제에서는 크로스 엔트로피 로스를 많이 쓴다. 그래서 nn.크로스 엔트로피 로스를 쓸 것이다. 그리고 옵티마이저는 토치.옵팀에서 스토캐스틱 그레디언트 디센트를 씁시다. 그래서 여기서 모델의 파라미터들을 가져와서 그레디언트를 구해주시고요. 그때 러닝 레이트는 아까 우리가 얘기한 러닝 레이트로 설정을 해주세요 라고 부탁을 하면 됩니다. myCNN이 없다고요? 정말요? 그럴 리가요. 이걸 다 만들어 놓고 내가 함수를 돌리지 않았군요. 그럼 이제 될 겁니다. 네, 오케이.
이제 옵티마이저까지 끝났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제 할 일은 남은 일은 세 개예요. 뭐냐면은 일곱 번째는 에큐러시 측정 함수. 전에 우리가 했었죠? 그리고 여덟 번째는 훈련. 그리고 아홉 번째는 결과 출력. 네, 이런 순서로 진행이 될 겁니다. 에큐러시 측정 함수는 우리가 뭐 별로 어렵지 않았어요. 기억나시죠? 일단 함수 제목 이름을 estimate accuracy라고 한다면은 얘는 데이터 로더하고 그 다음에 현재 어떤 모델에서 accuracy를 측정할 것인지에 대한 모델을 같이 파라미터를 받는다고 했죠. 그래서 맞는 것의 개수, 그 다음에 전체 개수를 일단 분리를 하고 데이터 로더로부터 이미지와 레이블을 가져옵니다. 잠깐만요. 네. 그리고 나서 이제 읽어드린 녀석들을 결국은 이 이미지하고 레이블을 저기에 넣을 것이기 때문에 네. 먼저 X는 베리어블로 우리가 이미지를 저장해서 보낸다고 했죠. 이미지를 저장을 표현할 건데 이렇게 하면 얘를 도중에 미분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이건 테스터기 때문에 결과만 뽑자는 거지 백프로퍼게이션을 해서 뭐 성능을 향상시키자는 게 아니기 때문에 볼로타일을 트루로 해주면은 얘는 프로퍼게이션 포워드 프로세싱만 하겠다는 뜻입니다. 얘를 디바이스로 보내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그 레이블은 Y는 레이블이고 얘도 이렇게 설정을 해줍니다. 그 다음에 Y 햇은 I 모델에 대해서 forward X를 하면 우리가 이 모델을 돌려보는 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실제 여기 나온 결과에 대해서 우리가 그때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아그맥스를 썼었죠. 그래서 그 아그맥스를 사용하는 것은 Y 햇 인덱스는 파이토치에서 맥스를 사용해서 하면 됩니다. 여기서 Y 햇에 대해서 이제 해달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인덱스만 필요하기 때문에 인덱스만 저장을 할 겁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가 돌린 녀석에 대해서 이 읽어드린 레이블이 몇 개인지 개수만큼은 우리가 토탈을 증가를 시키고 그 다음에 코렉트는 현재 우리가 Y 햇 인덱스하고 Y하고 같은 녀석들의 개수를 다 더해주세요. 그 값을 플로트로 저장해주세요. 바꿔서 저장해주세요 라고 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 전체 모델에 대해서 전체 모델의 개수와 맞는 코렉트한 데이터의 개수를 우리가 이제 저장할 수가 있죠. 그래서 뭐 미안합니다. 한 가지 썼을까요? 프린트 accuracy를 찍어주세요 라고 하면 미안해요. 네. accuracy를 찍어주세요 라고 하면 네, 그때의 값을 우리가 .format 뭐 퍼센티지로 찍을 거면은 100을 곱하는 게 낫겠죠. 곱하기 그리고 100 곱하기 코렉트 네, 이렇게 하면 일단 전체적인 걸 찍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결과를 리턴하고 싶으면은 리턴 100 곱하기 코렉트 토탈 이렇게 해주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에큐러시를 측정하는 함수를 만든 겁니다. 자, 비슷한 방식으로 우리가 결과를 이제 돌려볼 겁니다. 그래서 훈련시키는 걸 할 건데 먼저 로스하고 에큐러시를 쭉 저장했으면 좋겠기 때문에 로스를 저장할 배열을 일단 하나 리스트를 만들고요. 그 다음에 에큐러시를 저장할 배열을 하나를 만듭시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총 몇 번 돌리기로 했죠? 에포크 수만큼 돌리기로 했죠. 근데 에포크 수가 너무 에포크였죠. 그래서 for in num epoch 라고 하는 파이프 파라미터를 우리가 저 앞에서 설정을 했습니다. num epoch 여기 있죠. 네. 그래서 우리가 그만큼 이제 돌려볼 거고요. 그 다음에 매번 돌릴 때마다 이미지하고 레이블을 가져올 겁니다.
어디서? 트레인 로더에서. 거기서 우리가 이제 이미지를, 그러니까 인풋이니까 x겠죠. 얘는 베리어블이고 그 이미지를 가져내를 to 디바이스 할 겁니다. 네, 그런데 여기서 약간 차이를 보시면은 아까 정확도를 측정할 때는 우리는 이건 백프로포게이션 안 할 것이기 때문에 그냥 포워드 프로세싱만 해주세요라는 뜻으로 벌러타일을 투르로 만들었는데, 여기서는 백프로포게이션 할 것이기 때문에 굳이 그걸 표시해 줄 필요가 없죠. 그 다음에 y는 또 마찬가지로 variable label.to device 이렇게 될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최적화하는 과정 기억나죠? 일단 옵티마이저에서 제로 그레드를 불러서 그레디언트를 초기화를 시켜주고, 그 다음에 y 햇은 우리가 원하는 결과였죠. 얘는 모델에 포워드를 해서 일단 돌리면 되고요. 그 다음에 로스는 로스 함수를 돌려서 y 햇하고 y하고의 차이를 이제 계산하면 됩니다. 그리고 로스에 대해서 백워드라고 하면은 이제 미분한 그 이 레이어를 이제 거슬러 올라가면서 그레디언트를 구해주고요. 그 다음에 그 그레디언트를 이용해서 그레디언트 디센트를 해주세요라고 하는 것은 스텝이라고 하는 함수를 썼었죠. 이거 다 기억나시죠, 여러분? 이거 여러분들 지금 여러 번 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걸 좀 익숙하게 가져오셔야 됩니다. 굳이 하나하나 설명 안 해도 여러분들이 의미를 충분히 파악할 수 있어야 돼요. 이렇게 하면 훈련이 끝납니다. 네, 이렇게 해서 돌리면은 뭐 오류가 있나요? 아직 없네요. 그죠? 네. 결과가 이렇게 휙휙휙 돌아가서 이제 결과가 나올 겁니다. 자, 근데 여기서 이제 문제는 이 결과가 나올 때까지 굉장히 오랜 시간을 기다리셔야 돼요. 그래서 그렇게 안 할 거고요. 일단 여기서 실행 중단할 겁니다. 여기서 i가 200번 돌기로 했었죠. 그래서 매 10번마다 일단 로스를 한번 찍어 보시고, 그 다음에 에큐러시도 한번 가져와 보시고, estimate, 여기서는 테스트 로더를 쓸 것이고 모델을 보내서 하면 되겠죠. 그리고 로스를 일단 저장을 하시고 에큐러시도 저장을 하시고, 네, 이렇게 해서 데이터들을 쭉 저장을 하면은 여러분들이 매 100, 너무 100번은 너무 길다, 5번만 한 번씩, 10번은 너무 길다, 5번만 한 번씩 할까요? 하면 이제 이거 계속 수행되는 도중에 매 5번마다 한 번씩 결과를 화면에 출력을 할 겁니다. 네. 굉장히 뭐 많은 시간 동안 얘가 반응을 하고 이게 돌게 되는데, 네, 그래서 일단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0번째에는 로스가 2.3이고요. 에큐러시가 11%니까 뭐 이거 엠니스트 데이터의 초기 에큐러시는 10% 내외가 나온다고 했죠. 왜냐면은 0부터 9까지 중에 하나를 찍는 거니까 아무거나 찍어도 뭐 10%는 맞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약 10% 정도가 나올 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비슷한 값이 나왔네요. 그리고 계속 이제 반복이 되는데, 네, 5번째 돌고 났더니 네, 로스가 조금 줄어들었고, 에큐러시 측정하는 것도 결국은 모델을 한번 돌리는 것이기 때문에 시간이 걸립니다. 부담스러워요. 그래서 이것도 안 하면 좋겠지만 그래도 이게 하는 게 좋으니까 이제 여러분들 로스가 에큐러시가 18% 정도로 좀 올랐네요. 그죠? 지금 5번 텐서 도는데 한 1분 정도 걸렸으니까 200번 돌려고 하면은 곱하기 40 해야겠죠. 그러니까 한 3, 40분 정도 걸릴 것 같습니다. 이 연산 시간이. 네, 계속 돌고 있죠. 네, 그래서 10번째 돌고 났더니 로스가 조금 더 떨어지고, 그 다음에 그때 에큐러시는 네, 18에서 좀 더 올라갈 것 같죠. 네, 49%까지 확 올라가네요. 그죠? 네, 이런 식으로 계속 이제 반복을 해서 여러분들이 결과를 보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는 생방송은 여기까지 할 거고요. 그 결과만 여러분들한테 간단하게 보여드리면은, 제가 돌려봤더니 한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잘 보이시나요? 대략 한 100번 넘어가면 한 에큐러시는 93%에서 94% 왔다 갔다 하고요.
그래서 찍어 보면은 로스는 한 0. 얼마까지 떨어지게 되고요. 그 다음에 에큐러시는 쭉 올라가서 한 90 얼마까지 이렇게 계속 진행이 되게 됩니다. 어, 네. 그래서 또 그 사이에 또 잠깐 돌았는데, 네, 15번 돌았더니, 네, 로스가 0.8까지 떨어지고 에큐러시가 74까지 74%까지 올라갔네요. 네. 이런 식으로 진행되는 걸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거 다 끝나고 나면 이제 이 결과를 여러분들이 뭐 화면에 출력해 볼 수 있는데요. 파이플롯 함수를 이용을 해서 그 부분은 이 결과가 나와야 되는데 아직 안 나왔기 때문에 할 수가 없어서 여기서 이제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생했습니다.